안녕하십니까. 부천 뽀빠이원 원장 권영욱입니다. 오늘은 발바닥과 발목의 통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바닥 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흔히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으로 많이 얘기하셔서 오늘은 그냥 퉁틀어서 족저근막염이라는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설명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발목을 보겠습니다. 이 발목의 안쪽입니다. 이 발목의 안쪽에는 이렇게 아치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여기가 복숭아뼈입니다. 복숭아뼈이고 여기가 엄지발가락이 되겠죠. 안쪽입니다. 여기가 안쪽에는 아치가 있다. 그걸 이해하고 계시고 복숭아뼈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 인대 꽉 차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깥쪽입니다.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바깥쪽에도 아치가 조금 있지만 별로 높진 않고요. 뼈들이 이렇게 피아노처럼 쭉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진짜 모형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바깥쪽 기울어져서 뼈들이 내려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발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발목이 삐었을 경우들은 대부분 외측 손상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인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시면은 안쪽에는 이게 이쪽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삐었다는 것들, 인대가 늘어났다, 그 손상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들이 다 같은 이유인데요. 같은 이야기인데요. 인대라고 하는 거는 뼈하고 뼈를 이어주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늘어나지 말라고, 막아주는, 더 가지 말라고 막는 끈 같은 구조이죠. 그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 경우들이 바로 손상되는 경우들입니다. 이게 꺾어졌을 경우에, 이렇게 꺾어졌을 경우에 여기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잘 그렇게 되기 힘들다는 말이고요. 바깥쪽들은 약간 각도가 져 있고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잘 넘어지기 쉽고요. 늘어나기 쉽고 손상되기 쉽다. 그래서 발목 통증이 바깥쪽이 훨씬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점은 그겁니다. 바깥쪽에서 보시는 거하고 안쪽 봤을 때는 아무튼 이렇게 아치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고 계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발목의 변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나머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가운데가 정상적인 발목입니다. 여기가 안쪽이고요. 이 바깥쪽입니다. 기본적으로 발 뒤꿈치가 이렇게 있는데 발 뒤꿈치에서 복숭아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복숭아뼈와 발 뒤꿈치를 이었을 경우에 수직선상이 있을 때 거의 평평하게 수직상으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발의 모양입니다. 아치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발이 무너졌다, 발이 평발이 되었다, 평발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치가 실질적으로 이게 발입니다. 발목의 안쪽인데요. 아치가 있는데 아치가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아치가 무너졌다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아치가 정상적으로는 잘 있는데 발 뒤꿈치가 무너지면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를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발 뒤꿈치뼈 네모나게 네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딱 붙이고 있어야 되고요. 바깥쪽, 안쪽이 다 땅에 닿아 있는 그런 양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발목뼈, 이 발꿈치뼈가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아치는 따라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얘가 아치입니다. 발목이 무너지면서 같이 이렇게 아치가 무너진다. 이게 펴지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가 무너졌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발 뒤꿈치가 무너지면서 아치는 떨어지게 되고 바깥쪽으로는 압력을 받지 못하고 붕 뜨게 되고 원래는 발 뒤꿈치와 복숭아뼈가 수직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라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긴 발을 평발화됐다, 유연성 평발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이 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말 얼라이먼트 신드롬, 즉 부정적 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서 이 족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 통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주목해 보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저희 병 환자입니다. 제가 검사한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복숭아뼈하고 발 뒤꿈치뼈 사이가 붕 뜨게 되고 아치가 내려앉고 이분은 아예 닿죠. 땅에 닿고 있는 모입니다. 닿게 되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내려와서 선이 이렇게 꺾여지는 발 뒤꿈치가 무너진 아까 말한 네모난 것이 이렇게 무너진 양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쪽에는 부어 오는 것처럼 살이 차오르는 것처럼 내려오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공간이 빈 게 보입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살덩어리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치가 무너진 표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되게 되면은 사실은 발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얘가 아치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위에 있는 구조물까지 영향을 줍니다. 즉 복숭아뼈 위에 있는 이 종아리 뼈들은 밖에서 안쪽으로 내회전이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뒤틀려지게 됩니다. 안쪽으로 뒤틀려지게 되고 또 발목하고 그러면 종아리만 그러느냐 이 윗부분에 있는 대퇴골 허벅지 뼈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돌게 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얘가 안쪽으로 돌게 되고 종아리뼈가 안쪽 돌게 되므로 해서 골반도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허리에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커브가 조그맣게 커브되는 건데 전만 커브가 더 과전만으로 커브지게 되고 이쪽에들은 무게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 허리 쪽하고 요추랑 천추랑 만나는 부위 쪽에 과도하게 그 부하가 걸려서 디스크나 다른 병들이 생기기 쉽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이제 보조기라고 해서 족보보조기라고 하는 깔창 같은 것을 이제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합니다. 저도 직접 신고 있는데요. 제 깔창입니다. 보조기라고 말을 합니다. 족보보조기 인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게 하고 있고요. 얘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넣어서 발이 돌지 않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넣어서 보행 패턴을 교정하기도 하고 안짱걸음이나 팔자걸음도 보행 교정을 통해서 이 보조기와 함께 보행 교정을 통해서 많은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의 많은 부분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큰 그 통증 완화나 통증 치료 그리고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내원하셔가지고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의 변형과 그리고 여기에 맞춘 저희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족부 보조기가 모든 분들에게 필요하진 않지만 저희 한국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과회내, 아까처럼 발이 무너지는 이런 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고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들은 미리미리 해주시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